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당시 군나르베르게 노벨위원회 위원장은 로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로비는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자들로부터 노벨평화상을 주면 안 된다는 기이한 로비였습니다. 그로부터 24년 후 작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두고도 비슷하고 기이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가 주 스웨덴 대사관까지 몰려가 수상 규탄 시위를 벌인 건데요. 이들은 국민청원 홈페이지까지 몰려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까지 넣었습니다. 이들이 문제 삼는 건 한강 작가의 작품이 역사 왜곡, 대한민국 적화에 부역한다는 것. 먼 나라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 노벨상을 논의한 결과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으로 결론 낸 작품 세계를 우리나라 보수단체가 반대하는 아이러니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역사와 정치의 양극화라는 우리나라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난감한 건 노벨위원회겠다 싶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상을 줘도 안 된다고 하니 말이죠.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YMCA 토론, 민원 해결사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0월 18일 금요일에 준비한 내용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 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 차범준 편집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역 소식은 광양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광양시 광양읍에 조성 중인 특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요? 네,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기두마을 주민들이 최근 마을 근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건설 사업장에서 비산먼지와 소음 공해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건설사와 광양시에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은 마을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아파트 건설 사업자인 대우건설을 규탄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밤낮으로 창문을 닫아도 이 집안에 먼지가 쌓여 호흡기 문제가 생기고 또 눈이 따가워 불편하기 짝이 없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은 건설사가 비산먼지를 막기 위해 방진막과 물을 뿌리고 있다고 하지만 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설사가 비산먼지 방지 대책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고 또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광양시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 건설 현장의 비산먼지와 소음 공해와 관련해 지역 일부 건설업계에서는 현재 건설 현장에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일부 방진막 설치나 물을 뿌리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고 또 공사 규모가 큰 현장의 경우 이 기존의 방식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입니다. 네, 물론 행정기관이 비산먼지나 소음 발생에 대해서 법적인 규제를 하고 있겠지만 이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준은 아니라는 건데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주민들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창문을 열어두고 생활하게 되는데 네. 앞으로 주민 불편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건설사나 광양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 같은 불편 호소에 대해 광양시는 광양읍 용강리 기두마을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건설사 측에 최대한 소음 공해나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이미 권고했고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방관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예. 광양시는 한 달 전에도 공사 현장을 방문해 소음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했고 또 현재 기두마을 주민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민원을 제기한다면 다시 한번 체크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건설업 관계자는 공사 현장의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해 공사장 내에서 물을 뿌리거나 이 방진벽을 설치하는 기본적인 조치 외에도 이 먼지를 강제로 흡입할 수 있는 대형 이 흡진기를 설치하거나 공사 차량의 바퀴 세척 등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을 막기 위해 건설사가 하고 있는 그 조치가 최선의 조치인지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은 없는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여수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여수시 의회에서 지역의 대형 쇼핑몰을 유치할 경우 최대 5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 걸 두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어요. 네, 최근 여수시 의회에서 여수시가 대형 쇼핑몰을 지역에 유치할 경우 최대 5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되면서 지역의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반기는 측은 이번 조례가 지역의 정주 여건의 개선책으로 대형 쇼핑몰 유치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고 네. 또 반대 측에서는 이 지역의 소상공인의 생태계 붕괴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수시 의회가 통과시킨 조례는 이 주재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여수시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대형 투자 쇼핑몰을 유치할 경우 최대 5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이번 조례 의결로 최근 대규모 유통기업의 경우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현행 조례로는 대규모 투자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특별 지원 규정 신설을 통해 여수시가 물류나 이 도소매업 유치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간 대형 쇼핑몰 유치 경쟁이 이제는 현금 지원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무작정 기준도 없이 현금을 지원하는 건 아닐 테죠. 네, 여수시의회는 이번에 제정한 조례는 물류 도소매업에 대한 특별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는 입장인데요. 투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류 도소매업에 대해 1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 금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조건은요? 다만 50억 원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 투자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거나 또 이 50명 이상을 상시로 고용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고 네. 또 특별 지원의 경우 이 지원 규모 등은 위원회의 심의나 여수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여수시 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내 대형 쇼핑몰 유치 분위기는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이 대형 쇼핑몰 입점으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 업계의 생태계 붕괴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우려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얼마 전 순천에서 밤길을 걷던 여학생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순천시와 경찰이 관내 CCTV 등 방범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최근 순천시 조례동에서 발생한 여학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순천시와 이 경찰이 사고가 발생한 조례동 사건 현장 인근에 CCTV를 확대 설치하는 등 관내에 총 600여 대의 CCTV를 보강해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지역 일부에서는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순천시 조례동 일대가 이 상가나 모텔, 숙박시설, 나이트클럽 등 유흥시설이 밀집한 곳인데도 일부 거리가 어둡고 또 CCTV나 가로등 등 방범시설의 설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순천시는 사건이 발생한 조례동 일대를 비롯해 순천 지역 노후 CCTV 22대를 교체하고 방범 취약 지역 20곳에 40대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사건 사고 취약 인구 밀집 지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범죄 다수 발생 지역에 대해 지능형 관제 CCTV 590여 대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피해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지역을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남은 시민들의 역할일 것 같은데 시와 경찰은 또 추가적인 노력도 하고 있다고요? 네, 순천시와 경찰은 이번 CCTV 추가 설치 사업과 함께 여성과 청소년 등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인데요. 우선 사건 현장 일대를 여성 안심 귀갓길로 지정하고 도로를 밝히는 표지시설이나 안심벨, 안내판 등 안전시설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순천시와 경찰은 관내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심길 조성 사업도 확대 추진하고 안심길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인데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조례동 일대에는 기동 순찰대가 배치돼 1일 7명이 한 팀으로 총 4개 팀이 순찰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귀가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지역 주민과 기관이 합동으로 팀을 꾸려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또 혼자 귀가하는 여성 등을 동행해 안전한 귀갓길을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뉴스 브리핑 듣겠습니다. GBS 뉴스 차범준 편집국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수를 상징하는 숫자, 또 여수의 역사를 상징하는 숫자는 많지만 그중 가장 기억해야 할 숫자는 바로 내일로 다가온 1019가 아닐까 싶습니다. 10월 19일은 여순 사건을 상징하는 숫자인데 이 1019 버스가 여수 시내를 달리고 있다고요? 네, 광주광역시에서는 지역의 중요한 역사인 4.19 혁명, 광주 민주화운동 등을 상징하는 4.19, 5.18 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네. 여수에서도 지난해 12월 1일부터 여순 사건을 상징하는 1019 버스가 달리고 있는데요. 이 기존 고소동 마을버스인 210번 버스의 노선 번호를 변경했습니다. 네. 이 버스는 기존의 여순 사건의 주요 유적지를 아우르는 노선이었는데요. 이 지역의 중요한 역사 사건을 노선 번호로 표현해서 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여순 사건을 알리기 위해 외관과 번호를 변경한 겁니다. 이 파란색 마을버스 외부에는 광고가 부착된 다른 시내버스와 달리 이 여순 사건을 상징하는 이미지와 동백꽃, 또 여기에 용서와 화해를 넘어 평화와 인권의 도시로라는 문구가 새겨서 이 멀리에서도 여순 사건을 알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버스는 일반 노선 버스이긴 한데 번호가 1019번이고 외관도 여순 관련된 걸로 꾸며져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미지 리포터가 이 버스를 직접 타고 여수를 둘러보셨죠? 네, 1019 버스는요, 하루 10회,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회 운행됩니다. 이 자산공원에서 출발한 버스는 중앙초, 동문동, 고소동, 충무동, 서시장, 이순신광장, 여수경찰서 등 경유해서 다시 자산공원으로 돌아옵니다. 그중 여순 사건의 주요 유적지인 중앙초교, 여수여중, 당시 충무파출소, 서초교, 또 이순신 광장을 경유하는데요. 이 버스가 유적지 인근 정류장을 다닐 때마다 유적지를 소개하는 안내 방송에 송출됩니다. 오, 네. 시민들은요, 지역의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1019 버스가 여수 시내를 중요한 것만으로도 이 지역 역사를 알리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여순 사건이 76주년이 되는 만큼 이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민들의 기억에서도 잊혀져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여순 사건의 의미를 담고 있는 버스가 하루에도 수차례 여수 시내를 운행하면서 이 지역민들에게 수시로 여수 사건을 상기시킬 수 있는 좋은 예가 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다음 광주은행입니다. 여수 사건 유적지인 서초등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방문하실 승객께서는 정류장에서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그 선량한 시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봤어요. 어린아이서부터 노년까지 끌려가고 아무 이유 없이 총살당하고 죽고 어려서부터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우리가 여수 사람만 온 게 아니고 관광 오신 분도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돼요.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여수는 반란이라고 알았잖아요. 근데 반란 사건이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다. 그걸 알려갖고 그렇게 홍보가 돼야 돼요. 한 사람이 알므로써 그 사람도 연결되고 잊혀지면 안 되죠, 우리가. 좋죠. 여기 생기니까 좋죠. 방송을 하니까 모르는 사람은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 아는 사람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네, 도움이 되겠죠. 지나가더라도 이제 앉아있으면 들리겠죠. 귀가 열렸으니까. 좋아요. 네,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다니는 주민분들의 인터뷰였는데 이런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게 중요한데 버스가 있으니까 좋다. 이런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네. 이 1019 버스가 동문동이나 고소동 고지대 그 주민들의 발도 되고 있지만 그곳이 참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만큼 여순 사건을 좀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019 버스는 고소동을 운행하는 유일한 마을 버스로요. 고소동 일대를 찾는 젊은 관광객들에게 여순 사건을 알리는 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을 전혀 모르는 다른 지역 관광객들은요. 방송을 듣고 버스 기사님에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는 등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1019 버스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기사는요. 이 탑승한
참가하는 승객 수는 많지는 않지만 버스 운행을 통해서 지역의 중요한 역사를 알릴 수 있다는 자부심이 크다고 합니다. 또 운행을 하다 보니까요. 방송을 통해 위치를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여순 사건의 간단한 내용이나 유적지를 소개하는 소개문이 차량 곳곳에 부착돼 있으면 더욱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고 합니다. 기사분 얘기 들어보시죠. 자부심을 가집니다. 뭐 꼭 이 색깔을 떠났어요. 여수 순천 10월 19일 이거 써졌으니까 이 시민들한테 모르신 분들한테 홍보도 해주고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아신 분도 아시겠지만 또 모르신 분들은 또 머리에 상기시키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여수 순천이라니까 순천 가냐 이런 식으로만 여쭤보고 벽보에다 붙여놓으면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그분들이 눈으로 읽어가면서 아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하고 암기에 궁금해한 부분은 제가 또 보충 설명을 또 해드리는데 여기 와서도 물어보고 또 차 안에서도 또 물어보고 알고 가신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나옵니다. 핸드폰으로 자기 쳐가지고 확인할 수 있고 이왕이면 연도까지 표기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실내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 하고 벽에다가 딱 붙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19번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님 인터뷰 듣고 왔습니다. 이 운행 시간이 다 돌면 몇 분 정도가 걸리나요?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는요. 운행 시간이 한 50분 남짓 걸립니다. 그동안 여순 사건 유적지를 경유하는데 여순 사건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마침 시민들도요. 버스 외관을 보면 여순 사건에 대한 의미를 담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막상 버스 안에서는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버스 그 내부는 그냥 일반 버스랑 똑같아요? 네, 똑같이 꾸며져 있습니다. 네. 우리가 거창한 설명이 아니더라도요. 여순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또 경유하는 유적지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간단한 설명을 의자 뒤편이나 버스 상단부에 부착해 놓으면요. 이 여순 사건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여순 사건에 대한 설명될 수 있고 또 시민들은 여순 사건이라는 지역의 역사를 한 번 더 상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오늘 여순 사건, 여순 11구 사건을 하루 앞두고 여수 1019번 버스를 타고 온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 민원 해결사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조선의 최강이야. 여기 믿는 마이크로폰 모두의 기쁨이야.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모시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김석 총장님? 네, 너무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연말이면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시민사회가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이제 2025년 살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시민단체 보조금을 끊니 어찌 이런 굉장히 위협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보조금보다는 일반 개인의 후원을 받고 운영되고 있는데, 근데 저희 주변 생태계들이 싹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생태계 자체가 사라져가지고 지금 순천 YMC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좀 직면해서 YMC 차원의 뭔가 좀 특단의 십시일반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그래서 바자회, 후원회 이런 것들 11월달에 좀 계획하고 있느라고 좀 정신없이 바쁘고요. 다다음 주에 효순 미순 혹시 송윤 아나운서 효순 미순 사건 알아요? 네, 압니다. 네. 그 관련해서 10월 29일 날 순천 6.15 합창단이 그 순천 건강문화센터에서 또 합창 그 연주회를 하거든요. 예. 그때도 시민들께서 많이 와주시고 더군다나 올해 76주기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 여순 11구 사건 합동 유령제 그리고 18일 날 있는 각 지역의 행사에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준비하느라고 제가 이번 주 너무너무 좀 정신이 없습니다. 네.
김대희 총장님 네. 시간 잘 보내셨나요? 네, 이번 주 일주 동안 가장 먼저 바빴던 것이 여수 MBC 라디오 특별 다큐 15% 이야기 PD상하고 좋은 프로그램 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현수막 디자인 고민하다가 바빴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현수막을 직접 회사 걸어주셔서 허락은 맞고 현수막을 걸으십시오. 뭐 사내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 마당에 오시면은 두 분이 걸어주신 큰 현수막이 있습니다. 예, 특히 뭐 축하드리고요. 아까 김석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달은 비영리 단체가 가장 바쁜 날이에요. 특히 저도 10월 달 어저께 잠시 시간 내 병원 갔다 왔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왜냐하면 토요일 날 공식 행사가 2개 내지 3개입니다. 내일. 네. 네, 10월이면 특히 이제 청소년 관련 뭐 풋살 대회나 길거리 농구 대회가 지난주에 했고 이번 내일이죠. 뭐 준비하면서 청소년 길거리 농구 대회나 뭐 청소년 행사뿐만 아니라요. 공정무역 축제, 뭐 자원순환 축제를 이어서 양성평등이라 모든 행사들이 10월에 집중되는데 그건 청소년 단체이자 회원 단체인 YMCA도 하물며 아기 스포츠단 운동회까지도 10월에 집중되어 있어서 진짜 사무총장님이나 우리 이사장님이 진짜 10월이면 바쁜 행태인데요. 예.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10.19 내일 여순. 10월 19일 여순 사건 기념식과 관련된 또 보니까 여수 순천 광양에 여러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예. 아무리 바빠도 이 기본 행사들 한두 군데는 같이 가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주제 토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일이 여수 순천 11구 사건 76주기입니다. 현대사의 비극이 알려지고 그 진상이 밝혀서 희생자와 유족들의 그 명예를 회복하고 또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 이게 이렇게 어렵고 더딘 일이라는 것을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 이후 최근 이 2년 동안 좀 우리가 느낀 시간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오늘은 두 분 모시고 여순 사건의 역사 왜곡과 함께 특별법 개정 논의 방향 등 다각적으로 여순 사건에 대한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2년 전 여순 사건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실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대한 희망적인 기류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만 최근 2년 동안 여러 논란들이 있었고 또 유족들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두 분께서 느끼시는 특별법 이후 2년 총평해 주신다면요. 김석 총장님. 네, 일단 2021년 6월이죠. 그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2022년 1월 달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법에 따라서 이제 조사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2022년 10월 6일 그러니까 진상조사 개시 결정을 했고 그 개시 결정과 함께 2년 동안 하게 되는데 10월 5일로 조사 기간이 종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졌고 어떤 조사 자료가 모아졌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깜깜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이렇게 여야가 합의로 만들어진 정말 76년 이 해원해야 될 여순 사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특별법 통과되고 난 2년 3년 뒤에 평가를 해보니까 사실상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 또 하나는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도 되게 많아지고 이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조직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의 여순위원회가 있고 전라남도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실무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여순에 관련된 내용들을 위원회에다 올리면 여순위원회는 그냥 그것을 나름대로 통과시키면 되는데 실무위원회가 결정을 또 다시 논의하고 있는 일들도 반복됐었고 그다음에 심지어 여순 그 유족 희생자들에 대한 기각 건수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 관련된 신고가 7,465건인데 이 중에 710건만 처리됐습니다. 9.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10월 5일 날 법정 조사 기간은 종료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한테 그런 소회를 물어보셨는데 지난 30년간 어쨌든지 간에 피해자들 유족들의 증언을 채록해왔던 시민사회 그다음에 유족 그다음에 학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똘똘 뭉쳐서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아픈 이 역사가 세상 밖으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땅굴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이런 평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대희 총장님은 최근 특별법 이후 2년 총평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순사건위원회가 하나 직무유기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저는 태업이라고 좀 볼 수 있는라고 뭐 생각을 하고요. 어떻든 전남 동부 지역 그 희생자 유가족들이나 동부 지역 시민들 입장 속에서는 애가 탄다. 하다못해 뭐 천불이 나온다. 뭐 이런 말들을 지금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처음에 이 법이 제정되는 시기에 전혀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부는 국회에서 제정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이 공포를 했지 않습니까? 이 법은 그러면 이 모든 법들은 뭐라 그럴까 그 법의 목적이나 실현 과제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사인을 했잖아요. 예. 정부도 그걸 공포를 했고 예. 그러면서 충실하게 따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 본인의 가치관이나 이념에 관계없이 이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정부가 집행하면 공무원들이잖아요. 장관부터 모든 사람 공무원이라면 충실하게 법의 목적에 맞게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여기는 한 30억 이상의 수십억 원의 인건비와 사무비, 조사비가 있어요. 이 돈을 쓰면서 결국은 제대로 실행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아직 못한다면 국회에서 준엄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준엄한 비판과 심판을 받고 막 이런 행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정도 진척률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책임 방기를 좀 했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중앙위원회는 국무총리나 행안부 장관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실무위원회는 도지사를 맡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의 이런 책임 방기, 직무유기 못지않게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도 실무위원회 구성과 또 여기 올라온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중앙위원회는 대부분 서면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이 엄중한 상황을. 근데 실무위원회도 그럼 도지사가 모든 실무위원회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진두지휘하면서 네. 올라온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서 중앙위원회로 뭐 절차나 구조가 이렇게밖에 안 됐다는 걸 인지하고 빨리빨리 올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김영욱 지사도 사실상 저는 좀 직무유기라고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신 정부의 여순위원회와 도의 실무위원회 역할과 업무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역할에 대한 지적 김석 총장님 한 번 더 네. 짚어주신다면요. 일단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순위원회가 하는 정부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에요. 전라남도에 또 이거를 지원하는 실무위원회가 있어요. 여기는 전라남 도지사가 위원장입니다. 두 사람 다 엄청 바쁜 사람이고 이 회의를 실무적으로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명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사를 다루는 법률이 몇 개가 있어요. 제주 4.3도 그렇고 5.18도 그렇고 진실화해위원회 관련된 법률도 그렇고. 그럼 이거를 좀 잘 본받아 가지고 과거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뭐랄까 반복하지 않기 위한 어떤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지는 그러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순법은 제주 4.3 사례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럼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직의 이원화를 하나로 묶을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상임위원이 필요한 건데 상임위원 제도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순 관련해서 이 조직이 이원화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공무원 조직들이 전문 인력들을 이미 압도해버리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네.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여순 전문가들이나 여순과 관련된 뭐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예를 들면 관련된 조사 자료들 국정원에 있을 거고 국방부에 있을 거고 경찰에 있을 거고 또는 미 군정에 있을 거고 미군에 있을 텐데 이걸 네. 찾아다니고 이 문서를 좀 들추어내고 사실들을 발견해야 되는 전문 인력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양쪽 조직 모두 다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눈치를 맞추겠습니까? 위원장들에게만 눈치를 맞추고 있겠죠. 그러다 각각의 보니 위원장.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유족들이랄지 시민단체랄지 학계가에서 요구하는 조사를 할지 이런 자료 확보를 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만족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게 오랫동안 좀 지적돼 왔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한계가 있는 조직이었지만 네. 그 한계가 있는 조직이 심지어 무슨 일까지 벌였냐면 처음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여순위원회에 대한 그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부실 운영뿐만 아니라 지원단의 직무태만 등이 이 국정감사에 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76년 동안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청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천불이 납니까 안 납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 여순 사건 시행령에 의하면 중앙위원회는 실무위원회가 심의 의결 요청한 서류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쉽게 말해서 희생자 유가족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맞습니다. 있는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당신 서류가 진짜까 하고 최종적으로 법률적으로 최종 유족입니다. 희생자입니다. 한 걸 증명해 주는 거 중앙위원회 중요한 역할인데요. 네. 문제는 이게 90일 이내에 행정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건축 허가를 냈다. 그러면 90일 이내에 건축을 짓는지 안 짓는지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려 작게는 220일, 길게는 한 500일 넘어버리면 평균이 319일 정도 네,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9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가 올리면 위원회는 그냥 통과시키면 됩니다. 실무위원회를 믿고. 그리고 이미 관련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들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여순위에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300일 정도 걸릴 일이 아니라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현실적으로 밑에서 아까 전문위원과 그리고 그 실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다 사실 확인하거든요. 왜냐하면 유족들이 그냥 서류 한 장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이나 내용들을 다 참고로 해서 증거 자료를 넣어서 유족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사망 신고라든가 원인들, 행정 자료들, 주변의 증인들 이거 다 올리는데 이게 300이 걸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저는 여순위원회나 이런 데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린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기각 사례가 굉장히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족이 유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스스로. 예,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 기각 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실무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하소연이에요, 실제로. 전남위원회에서 올리고 그다음에 이 710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진화위에서 올렸던 것들도 이미 결정된 네, 사건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희생자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도 나중에 결정하고,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수 없는 조직이에요. 기각률이 높아지는 것이 유족이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이다. 부분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기 건가요? 때문에 계속 그런 기각 건수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제대로 조사하고 있지 않은 거죠. 조사가 어떻게 되고 어떤 자료를 모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깜깜입니다.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제주 4.3위원회나 진화위 같은 홈페이지에 다 그런 자료가 어떻게 올라와 있고 어떻게 결정을 했고 내용들이 있지만 지금 홈페이지를 가봐도 그런 내용들이 어떤 자료가 아카이브 되어 있고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깜깜이 위원회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진상규명 조사 기한이 이달 5일 마무리가 또 됐습니다. 기한 내 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도 뭐라 그럴까 제대로 업무를 좀 추진하지 않는 가운데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이후에 출범 이후에 사실상 여순 사건에 대한 탐탁치 않다는 시각을 저는 좀 보여줬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말고도요 진상조사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 역사적 진상 규명을 책임져야 될 진상규명위원회에 본인들의 구구적 이념 스펙트럼에 맞는 사람들을 앉히면서 사실상 이 문제는 처리하기 싫은 거죠. 그것이 저는 이면에 있다고 좀 봅니다. 그렇다고 보세요? 일단 네. 올해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하는 일도 있었고 독립기념관, 뉴라이트 계열 이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순 사건 자체를 처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좀 명확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래서 올해 그런 것들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도 제주 4.3을 왜곡하는 사람들, 군사편찬위원들, 그다음에 심지어 김영석 우리 독립기념관 관장도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 단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홍범도 흉상을 철거하려고 쓰던 사람들이 대폭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올 초에 우리가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을 해체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역사 편향 논란 그렇죠. 때문에요. 올해 총선이 있는 가운데서 국회의원 후보자들 모두에게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 해체와 여순특별법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여순특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걸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결과로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기간이 10월 5일까지이면 그 이전에 법률도 발의하고 좀 협의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안전회의를 통과되고 행정위 전체회의를 통과되고 법사위를 통과돼야 되는데
이 우리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이 이 행정안전위원님이 아니시기도 해요. 또 더군다나 여러 가지 좀 굉장히 좀 복잡한 대한민국 지금 이제 복잡하게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률에 깊이 있는 신도가 되겠지 심도 있는 논의가 없어졌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행안위의 이 법안이 지금 현재 계류 중에 현재 있는 상황에서 지난 9월 26일 날 본회의에서 이 법률이 통과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10월 5일 날 조사 기간이 종료됐고 예, 법안은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안 내용 조금 후에 해보고 그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새로운 구성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김대희 총장님?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여순사건 특별법의 법의 목적이나 재정에 맞서 진상규명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이잖아요. 이걸 처리할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기간 연장을 집행부 스스로가 내야 되거든. 행정부가 국회에 먼저 아이고 죄송합니다. 법을 시행하다 보니 저희가 좀 미진해서 연장을 해서 제대로 합시다. 이 말을 행정부가 먼저 마음이 있다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그러지 못한 이유는 결국은 핵심을 쥐고 있는 또 이게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기획단 영역도 저는 엉망으로 만들 생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석 총장님도 같이 진상 규명의 영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순 사건의 사실과 실체 그 의미를 밝히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유족들 그리고 피해자들 이 신고를 접수하고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은 해체가 되고 그 업무 자체가 중단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10월 5일로 조사 기간이 종료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그럼 진상조사 보고서를 뭘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쓸 수 없으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걸 용역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의도된 여순을 반란으로 역사 왜곡하려고 하는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는 것이 이 정부의 꼼수이고 이 정부의 가지고 있는 속내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조사 기간을 연장을 시켜서 진상조사 보고서가 6개월 이내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안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최근 김문수, 권향엽, 주철현, 용혜인 의원께서 내놨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개정안 내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도 이게 기간 연장 여부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이런 내용들 기간 연장하고 또 각 위원회 기구의 역할 문제 가지고 의원들마다 입장이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용해인 의원은 기본소득당이고 나머지 다 민주당인데 저는 통합 논의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통합될 겁니다. 네, 그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행안위에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신속하게 하기 또 다른 당도 이 안을 냈잖아요. 민주당이 여긴일지 보고 다른 당 조정하면서 행안위에서는 단일화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지금 시간이 빨리 해결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의원안은 조사 기간을 연장하라고 하는 단일 그 원포인트. 그다음에 우리 주철현 그 더불어민주당 여순특별위원회 위원장님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막 위원님들에 대한 뭐 유족들에 대한 뭐 보상이랄지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그 용해인 의원은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게 여순위원회 활동이 깜깜이니까 국회에다 보고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각각 4개의 법률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원회에서 상의되면서 대안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는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깜깜이 위원회 활동이 국회에서 보고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나머지는 좀 뒤로 미뤄도 됩니다. 이 정부 이후에 해도 되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조사 기간 연장에 관한 이 법률이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올해 안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그 부분은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렇습니다. 부분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기간 연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사실은 기간에 뭐 얼마 정도 되느냐 이런 이견은 있지만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부도 크게 이견을 갖고 있지 않고 그러나 다른 문제는 좀 이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견을 갖고 있지 않은 조사 기간 연장이라도 지금 당장 시급하게 법률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특위위원들하고 용해인하고 좀 합의를 보셔가지고 이번 그 조사 기간 연장만이라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줘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마음이 엄청 급하죠. 해야 될 엄청 말씀이 많기도 하고. 진짜로 급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용 의원은 또 여순 사건 위원회 위원 위촉 부분에서도 또 추가로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 같이 힘을 좀 합쳐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직접 내놓으신다면 어떤 내용을 담고 싶으신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김석 총장님. 네, 일단 지금 현재 여순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한 국회 내의 조건은 되게 좋습니다. 국회의장도 국회 부의장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도 신정훈 위원장 우리 지역 위원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의 특별위원회도 만들어지기 되게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조사기간 연장 관련된 특별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이여순 사건에 대한 실체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한 나름대로의 뭔가 이 과정들이 특별법 안에 나중에라도 좀 포함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여순 사건은 국가가 노골적으로 폭력을 사용했고 그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하지만 실체적 여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좀 빨리 국회에서 정부에서 그리고 유족들이 그다음에 시민단체가 학계가 모두 똘똘 뭉쳐가지고 이 일이 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19일 날 지금 전라남도 그 보성에서 합동 위령제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하셔야 되는데 추모제, 위령제, 문화제, 뭐 예술제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러면서 꼭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조사기간 연장, 여순특별법을 개정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김대희 총장님 총평 또 직접 개정안 내놓는다면 어떤 내용을 좀 담을 것인지 또 말씀해 주시죠. 현실적으로 이제 기간 연장이나 이런 것도 이제 국회의 권한들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이게 하나 행정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부터 해서 시행규칙 실제로 집행하는 데에서는 행정부가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처럼 행정부가 퇴업이나 직무유기를 해버렸을 때 감시 체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용해인 의원이 제시한 것처럼 국회에 보고하는 측면.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단도 이런 상황이라면 국회 추천권을 가져야 된다 보거든요. 이 작성단 위원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좀 추천을 해서 집행부가 100% 구성하기보다는 국회의 좀 더 감시와 책임 권한을 좀 높여주는 쪽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이념적인 문제라든가 국가가 잘못된 구구적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전혀 진척이 안 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거든요. 그렇다 보면 국회가 좀 더 이걸 감시 책임하는 역할들을 좀 강화하도록 법률적인 한 문구 하나라도 좀 잡아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여순 11구 76주년 되는 날입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여순 사건의 역사 왜곡 그리고 특별법 개정 논의 방향까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수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0월 18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이면 여수 순천 11구 사건 76주기 되는 날인데요. 우리 지역의 아픈 역사인 만큼 잊지 말고 한 번 더 기억하는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는 노래 한 곡 준비했는데요.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세상 살아는 줄만 알았는데 아직 15이고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이미 미운 털이 바뀌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배고픈 일들 정말 많지만 엄만 또 내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내 맘의 문을 더 굳게 닫지. 공부해라 그게 중요한 건 나도 알아. 성실해라 나도 쓰고 있잖아요. 사랑해라 더는 상처받고 싶진 않아. 나의 삶을 살게 해줘.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내가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랄라랄라라